아니 그래 오면 몇 시에 온다 또 아니면 저녁을 얘기를 해줘야지. 불그런 게 많아요. 소태 그냥 불 떼려면 불도 구워야 되지. 사는 게 다 번거롭죠. 입으론 구시렁대도 지금껏 아버지를 이겨본 적이 없다. 버럭 화부터 내실 땐 잽싼 행동이 최고다. 섣보른 말대꾸는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이게 그리 성내실 일인가. 이럴 때 분을 사기는 그만의 방법. 사람이 늦을 수도 있지. 예. 본인 수행이 늦는 건 생각 안 하고. 말대꾸는 꼭 상대가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다. 아, 오면 딱 짐부터 풀고 좀 쉬어라는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도가 좀 늦으시네. 아우, 어깨야. 한편 아버지 자봉스님도 혼자서 분을 사귀고 계시는 중인가 본데. 스님. 스님, 단호 씨가 부르자 못 이기는 척 아들이 변명할 기회를 열어주시는 스님. 어쩌다 보니 늦었어요. 그 밑에서 밥 먹고 하다 보니까 일찍 와서 불물이 네가 뗄 건지 또 나무도 내 여기서 패서 또 밑에 전해줬잖아. 그 밑에 있는 나무 자꾸 떼면 그러니까. 오늘 나는 내대로 또 할 일이 많아서. 어떤 일이 비닐로도 이거 늘고 또 이거 치우고 장작도 펴서 또 저러고 저 밭에 저거 또 비닐로 저 사서 하여튼 소소한 것들이 많지 치우고. 저 불은 하면 안 떼다 안 쓰던 방은 4시간씩 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장작도 펴서 한 입 저 밑에 나무 떼면 미안찮아요. 아니 스님, 제가 지금 스님 생활에서 제가 엄청 무겁게 지금 지고 올라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많이 지고 오는 거 봐도 나는 많이 태우지 마세요. 사놓은 걸 바라진 않아요. 그 욕심이니까. 또 비닐 탄 냄새 나네 또. 비닐로 태웠구만 또 아궁에다가. 왜냐면 날라다니니까 처리가 어쨌든 뭐 이거 하동 장 본 거. 요새 이게 아들의 타박이 살짝 민망한데 때마침 달콤한 딸기가 분위기를 바꾼다. 역시 아들밖에 없다. 수각에 갖다 놨는데. 네, 알겠어. 아버지 마음을 읽는 것도 그 곁에서 12년간 갈고 닦은 아들의 수행 공덕이다. 일단 팽팽한 긴장감은 풀었다. 이래서 내가 짜증나서 자주 안 올라온다니까. 하지만 암자에 올랐으면 이곳의 법도를 따라야 하는 법. 내온골 암자의 법은 곧 스님이다. 나무 하시는 거야? 나머지 여기 좀 패서 한 저가서 내려가 진짜. 그거 안 들여다봤어? 이거 가져가고. 네, 알겠어요. 이 잔잔나무 하나를 가지고 가. 하나로. 너무 많아 틀렸어. 돈만 하면 되는데. 어차피 다 떨어져요. 많이 죽어도 다 떨어지잖아. 그래갖고 저 뒷곁에 나무 갖다 떼 볼 사람은 뒷곁에 나무 짧은 것들 뒷곁에. 알았어요. 사람 하나 누울 작은 방 한 칸이 위채 아래채로 나뉘어져 있는 암자. 아래채는 손님이 올 때만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때문에 온기가 없는 냉골이다. 여기 제가 잘 빵. 단호 씨는 15살 때부터 장작을 패고 불을 지폈다. 참 외로운 시간이었다. 쪼그리고 앉아 불을 쬐면 비로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던 때였다. 산마루의 해넘이가 오늘 하루는 어땠냐고 고요하게 질문하는 시간. 단호 씨가 지난 10년간 부자 모두 가슴속에 묻어뒀던 호동골 옛 남자의 이야기를 꺼낼 참인데 스님께선 과연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 제가 며칠 전에
호동골에 10년 만에 다녀왔거든요. 그래. 거기 쓰레기나 이런 것들 정리를 안 해놓고 와서 그 지게 빌려가지고 치고 내려왔는데 마당이 너무 엉망이 돼 있더라고요. 마당에 잡초만 있는 게 아니고 나무가 이렇게 자라 있더라고요. 막. 아, 진짜. 진짜 사람이 1년만 없어도 저의 소원함도 그렇더라고. 이거 봤다, 수고했다. 네. 아이고, 내가 가서 언제가 자꾸 그 걱정이 돼서 한번 가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네가 내 대신 고생한다. 수고했다. 내가 가서 해 고생할 때 네가. 호동골 암자의 서랍 속에서 발견한 낡은 수첩을 스님께 건네드리는데 아, 이거 이제 보니 기억이 나다. 줘봐. 20여 년 전 아버지의 기록. 내용이 뭐가 있을까? 괜한 걸 전해드리는 건 아닐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스님의 표정을 살피는데 스님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신다. 기억나세요? 광민이가 뭐 사고 쳤음인가 이거? 진짜 이때 고생하던 시절이라서 이거 보니까 일순간 잊고 지냈던 자기 연민이 북받친다. 스님에겐 속세 인연이 그러했다. 가족과의 불화도 자신의 병약함도 오로지 혼자 짊어진 업이라 억울했던 시절. 저거 그냥 가슴 아픈 거지 나는 그냥. 아니 스님 이거 삼당진에서 그때 스님 공부할 때 어쨌든 이 내용들은 진짜 내가 암울했던 옛날에 정말 집도 구할 수도 없고 나도 구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이제 2마리 토끼를 내가 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식구들이 내만 믿고 내 시킨 대로만 기도하고 이렇게 착실히 해주면은 2마리 토끼를 쫓으려고 그랬지. 구할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던 거라. 어차피 내가 집에 있어도 나도 죽고 집안도 망하고 그럴 바에서 내가 산에서 수행을 하다가 가족들의 그 업보를 닦으면서 죽어도 내가 가족들의 그 업보를 안고 죽겠다. 죽어도 내가 그 고통을 안고 죽어버리면 가족들이라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러니까는 이 아가 막 학교 가다가 자꾸 스님이 집을 떠날 결심을 했던 이유. 삼남매의 아버지로서 기억된 마지막 모습이다. 또 우리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한테 그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네. 그냥 자기 고집이나 자기 생각만 하다가 의견이 안 맞았던 건데 지금은 또 그때 그 시절이 추억이 되는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면서 예, 들면서 그냥 그때 그런 아쉬운 마음을 풀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 이제 내가 네 마음은 내가 이해를 해. 이건 조급하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할 수 있잖아요. 사랑 내가 안 하냐? 내가 미워하냐? 내가 네가 하는 얘기는 이해를 한다. 하지만 나에게도 순서가 있다 이거야. 내 마음에 그 구정물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맑은 물을 부어내고 밑에 찌꺼기를 씻어냈을 적에 그게 완전하게 안에 트라우마가 깨끗해진 거야. 그때는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아도 장애를 받질 않아. 난 그 상태가 됐을 때 세상 나간다는 얘기야. 아니 부처님처럼 원래 백척간도 진일보예요. 그냥 힘든 것 같지만 스님 돌아가시기 전에 글쎄 그거는 내가 한 살이나 더 젊으실 때 누나 조카들 이제 손주 데리고 만나서 옛날 그런 얘기도 풀고 그거를 네가 답답하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네가 기다리는 마음만 있으면 돼. 봐라. 밥이 아무리 빨리 배가 고파도 뜸이 들길 기다려서 먹어야 제밥 맛이 나. 급하다고 생사를 먹을 수는 없잖아. 저 스님 곁에서 그래도 12년을 산에 있으면서 기다렸잖아요. 그래도 15살 학교 공부 14살 그만두고 때부터 지금 참
스님이 답답하네. 조건 왜? 없이 그냥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나에게 자꾸 문을 열라고 하지 말고 아니, 나는 아니, 열어놓고 있는데 그래. 네가 준비가 안 돼 있어. 믿고 있는데 오늘 또 옛날처럼 그래. 시간이 흘러도 그래. 묻어둔 상처는 꺼내면 아프다. 친구를 쳐주 지나간 그런 마음들은 버려야 되고 이것도 지나간 건데 얘기하지 말자. 얘기하지 괴롭다 마는 게 나도 아니라 솔직히 굉장히 괴로워 이거. 하여튼 제 마음은 항상 음. 1, 2, 3, 4, 1, 2, 3, 4 뭐지? 1, 2, 3, 4 보고 싶어요. 아버지 항상 보고 싶어요. 단호 씨가 정말 스님께 하고 싶었던 말. 너무 늦은 건 아닌지 단호 씨는 죄송하다. 그래 누나들도 그렇게 집에 오면 얘 보려고 오지 다른 거 알았어요. 야를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 보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나도 1, 2, 3이야. 그렇지만 겉으로는 안 그러죠. 네가 내려가서 왜냐면 약한 마음을 보이기 싫더라고 얘한테는. 내가 항상 그 스님과 아빠는 강한 모습이 그래야 얘가 의지를 해. 나까지도 무너지고 약하면 얘가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나들도 1, 2, 3, 4일 거예요. 다 스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그때처럼 삐삐를 안 쳤을 뿐이지 항상 마음은 1, 2, 3, 4라고요. 아시겠어요, 저? 너는 자식은 나처럼 고생할 필요 없어. 내가 다 했기 때문에. 어떤 논리로도 설득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도 사랑 앞에선 무너진다. 칠흑 같은 어둠도 한 줌 햇살엔 맥을 못 춘다. 봄이면 매화 꽃잎이 흐르는 계곡 같다 해서 매개마을. 겨울이 와도 먹을 양식이 있는 넉넉한 쉼터가 단호 씨의 집이다. 이 마을 주민이 된 지 이제 2년 차. 한결 여유롭고 윤택하고 산중 생활과 모든 게 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빠꾸 난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신어서 그렇죠. 별로 그 옷에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써가지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뒤집어 신으라고 그러죠. 요걸 위로 이렇게 신으라고 그러죠. 이게 위로 가게 이렇게 위로 가게 신으라. 양말 바닥이 위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예, 바닥 위로 올라온 거죠. 아, 그 아이디어네. 응. 여긴 주름이 지니까 또 구멍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신어는 지는데 이 안 맞는 언밸런스한 핏감이라 해야 되나? 짜증나요 처음엔.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이렇게 신고 있어요. 내가 못 이기는 척 따랐던 일상들이 어느새 습관이 됐다. 산 아래까지 아버지 자봉 스님을 모셔온 기분이다. (15부터 27까지) 12년이란 세월이니 닦아낸다고 쉽게 잊고 살 수 있을까? 삼존불상을 자는 방 머리맡에 모셔둔 것도 그 때문이다. 이 불상을 모시기 시작한 시기가 누나들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다 안 좋았던 시절이었거든요. 아파트에서 저와 아버지야 이 불상이 세 분이 같이 산으로 갔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무거움을 함께 하고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또 이런 불상을 볼 때마다 다시 집안 식구들끼리 화합해야겠다는 그 다짐을 하게 돼요. 중생의 화합이 부처의 마음 아니겠는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수행의 고단함에만 있는 건 아니다. 아버지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밴드 하시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혼자 개인 반주 해주는 일을 하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되게 이 건반을 잘 치셨어요. 그때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아버지 틈만 나면 이게 피아노 붙잡고 이렇게 연습하시던 게 그 모습이 그리워 피아노를 샀다. 갑자기 진짜 연습 안 했었는데 이거는. 여름에 내리는 비라는 곡인데 소낙비를 맞아도 푸릇함은 여전한 청춘. 꼭 단호 씨 같다. 철저히 고독했고 깊이 명상했던 시간들이 20대 청년 단호 씨를 길러준 셈이다. 다이 들어봐. 원망 해봐야 안 풀리니까 그냥 심세한테 원망이 아니라 왜 이러고 사나 그 생각 많이 했어요. 모든 걸 잊기 위해서 했던 거죠. 마찰을 최대한 줄이고 줄을 타면 기타는 비로소 음악이 된다. 삶도 그렇게 흘려보내면 좀 덜 아프지 않을까. 차가운 겨울비도 결국엔 지나간다. 출근 준비에 한창인 단호 씨. 정겨운 풍경을 여유롭게 즐기는 것도 시골 사무장이라서 누리는 특혜다. 출근할 때마다 경치가 좋아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거리를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 집에서 사무실까지. 그래서 좋아요. 한 2분? 2분의 행복? 소소해서 더 행복한 일상이다. 오늘은 아침부터 마을 행사가 있는 날. 네, 들어가 계세요. 시간이 돼서 막 파떡파떡 오는데 그러니까요. 할머니도 좀 불러주세요. 오시라고. 마을 소개지에 사파로 들어갈 지도를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그려볼 예정인데 웬일인지 출석률이 저조하다. 오시네. 시간이 10시인데 와 보지 않아. 그래 왜 이리 안 와? 우리 시간 돼서 왔는데 방송은 안 해서 그런가? 방송은 이장님이 없어서 쫓아왔는데 이장님 부재 중에 하는 행사라 사무장인 단호 씨의 책임이 더 막중하다. 일일이 전화를 돌릴 수도 없고 난감하기만 한데 너무 30분에 시작하니까 20명 이상은 좀 참석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안 모이시니까 좀 걱정돼서요. 근데 아직 시간 좀 있잖아요. 그래도 할머니들은 좀 일찍 참석하시거든요. 해봐야지 진짜. 사무장입니다. 마을 해관으로 오세요 해. 오늘 비가 오니까 올 것 같거든. 어디 어디 가서 여기 여기 어딘데요? 방송실. 뭘 꼬아갖고 방송실? 방송실에서 이거 불도 이제 뗐는가. 마이크로 방송을 해야지. 불도 이제 뗐는가 춥다. 매개마을 사무장입니다. 다 그러면서 꼬치가 있는가 봐. 한번 해봐. 올리갖고 해갖고. 올려야지 그걸 이걸. 평소 같으면 기계를 잘 다루는 단호 씨인데 마이크에 구경꾼까지 몰려드니 긴장 100배. 아유 좋아. 아 할 수 있다. 이거 같은데. 전원 스위치를 찾긴 했는데 창문 열어봐. 창문 열고 한번 들어봐. 됐다. 이제 방송 멘트만 생각하면 된다.
매개마을 회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 30분 그림 그리기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지금 바로 마을 회관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워크숍 후에 점심 식사도 제공해 드릴 예정이오니 지금 바로 마을 회관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방송을 했어. 어때요? 안 떨렸어요? 되게 긴장했죠.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방송을 했으니 주민분들이 의아했겠는데. 이거 켜고 이거 켜고. 자고로 마을 방송은 재방송이 원칙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매개 마을 회관에서 그림 그리기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니 마을 회관으로 방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의 힘이란 바로 이런 거다. 하나 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매개 마을 주민들. 예예 방송 듣고 왔죠? 금세 정족수를 채웠다. 우리가 이 마을, 이 매개 마을을 꾸민다는 생각으로 나무 이빨 이거 해. 두 줄 듣기를. 아랫집 윗집 모두 둘러앉아 담벼락도 치고 소담스러운 꽃길까지. 매개 마을 그림 속에 단호 씨는 어떤 사람일까? 얼굴도 이쁘고 키도 큰 게 이쁘고 동네 와서 열심히 한 게 이쁘고. 아이고 우리 마을에 지금 참 자원입니다. 자원. 열심히 또 하고 참 진짜 어찌 이런 우리 마을에 왔는지 진짜 생각하면 고마운 일이지. 알록달록 색칠한 마을 어딘가에 단호 씨의 집도 있다. 여백이 있어도 절대 공허하지 않다.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는 건 한 뼘만 나가도 이웃이 있다는 것. 단호 씨가 행복한 이유다. 사철나무가 곁을 지키며 이웃하는 겨울 들녘은 그래서 외롭지 않다. 그날 오후 단호 씨가 급히 마을 밖으로 외출 중이다. 여긴 어디예요?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여기는 노전 마을이고요. 그 도자기 하시는 누님인데 리트리버 개를 키우고 있어요. 제가 그 계산책 시키는 아르바이트 하러 가고 있어요. 아 마을 사무장님 외에도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거예요? 네, 마을 사무장으로는 수입이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 알바, 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홍시야, 홍시야, 올라가자. 홍시 올라가자. 올라가. 돈도 벌고 개와 함께 들판을 걷는 일이니 운동 삼아 할 수 있고 그야말로 일석이조다. 누나. 어서 와. 본번이 고마워. 앉아. 내가 할게. 내가 해서 줄게. 천방지축 날뛰는 홍씨는 대전 어딘가에 버려진 유기견이었다. 정서불안이 심하다 보니 나란히 걷는 일도 어울림을 가르치는 과정. 환경이 바뀌면 누구나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 품위 있게 걸어라 좀. 12년간의 수행을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온 단호 씨 역시 숨 고르기를 하며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루두루 생각하는 시간. 여기 너 혼자가 한 달에 뭐 한 5만 원 정도 받고 뭐 해주기로 했는데 근데 돈보다는 다른 걸로 도자기를 많이 받죠. 차나 이렇게. 서로 그냥 이렇게 품앗이 하듯이 그냥. 그렇죠. 품앗이 하듯이. 예. 품앗이란 가까이 마음을 나눌 이웃을 만드는 일이다.
얻는 게 더 많다. 다시 앉아봐. 앉아. 엎드려. 그게 엎드려야. 야, 홍시 넌 주인 잘 만나가지고 야. 우리 탄이는 이런 것도 없어. 야, 너 식탐 장난 아니네. 너 그러면 그럴수록 안 줄 거야. 기다려. 기다려. 먹어. 기다려만 잘해. 없어? 욕망을 따르면 어리석어진단다. 바보야. 아버진 세속의 삶이 곧 욕망을 따르는 길이라고 경계하셨다. 그러나 단호 씨는 욕망으로 얼룩진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사는 것이 수행이라고 생각한다. 쉽지 않구나. 세상살이가. 예. 경제활동이라는 게 쉽지 않고 진짜 돈을 벌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아니면은 벌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필요한 만큼 번다라는 생각 정도 가지고는 이렇게 재산을 못 모으겠더라고요. 아직까지 물론 있으면 좋지만 그것을 위해서 살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지금까지. 만족해요? 지금 삶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 해도 문제고 만족 못 한다 해도 문제고 정답이 없어요. 근데 일단은 만족해요. 근데 항상 이 수준으로는 만족을 못 할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향상해 가는 발전해 가는 것이 스스로 있을 때 만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만족해요. 거실라. 어차피 정답은 없다. 다만 단호 씨는 견고한 규칙을 반복하는 수행보다는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변화할 수 있는 일상을 누려보고 싶다. 안녕하세요. 며칠 후 무작정 집부터 뜯었다는 소식을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목수 부부가 단호 씨 집을 방문했다.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방법을 어떻게 해야겠다. 어떻게 수리할지 자문을 구해보는데 저도 서울에서 살다가 이렇게 내려온 지 한 16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 내려왔을 때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옛날 집을 사가지고 개조를 했는데 상황이 뭐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잘 모르고 일단 뜯어는 놨고 누군가 조금만 옆에서 좀 도와주면은 혼자 이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자재는 뭐 몇 달째 휑하게 뜯어놓기만 한 안방을 어떻게 수리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진단부터 꼼꼼히 받는다. 방이 이만큼 높아진 거예요. 집을 구할 때부터 꿈꾸던 일이 이제야 실현될 듯 싶다. 달라고. 이제 거실형 손님 대접할 방. 손님이 좀 가끔 오시는데 집에 묵게 해드려야 되는데 재울 방이 없어가지고. 누나나 엄마나. 그렇죠. 사실 이번에 식구들 오면 다 여기서 한 자리 모이게 하고 싶은데 이번 겨울 안에 이달 안에 될지 모르겠네요. 많이 서둘러야 되는데. 집을 이고 있는 대들보부터 살펴보는 목수의 눈에 집의 내력이 보인다. 기윤년 4월 초파일 4시에 입주하고 기윤년이면은 뭐 69년 1969년이니까 지금 치면은 대략 한 50년 조금 안 됐네요. 집 상태를 보면 비워진 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사람이 계속 살았으면은 집을 보수하면서 이렇게 잘 보존이 됐을 건데 지금 보니까 보존 상태가 좀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손을 대면 나아질 수는 있는 걸까? 어쨌든 이제 구석구석 살펴보는 눈길을 따라 단호 씨도 점점 초조해진다. 저걸로 그냥 여기 또 이거 또 저렇게 마지막으로 단열 상태를 점검한 전문가의 진단은 이 집은 네. 이제 그 수명 전환은 다 했어요. 만일에 지금 뭐가 붙잡고 있냐면 벽이 붙잡고 있는 이 집을 기둥에서 이 기둥 다 썩었잖아요. 네. 한옥이 이제 기둥이 위에 무게를 받게 돼 있는데 이 나무 연화는 거의 다 된 것 같고 지금 이제 벽들이 네. 이 나무 사이를 잡으면서 전체 무게를 갖다 잡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다 털어내면은 금방 넘어가요 지금. 단호 씨의 꿈도 일순간 무너진다. KBS